구호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이 돼서 판결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오늘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예, 민망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최고 방송 CBS 누가 와서 듣나요? 새벽에 정자가 눈 비비고 일어나 뉴스 들으러 왔다가 수락관 들러가지요. 와. 아니 이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 저는 소개하지 마세요. 아니, 상당히 지금 손발은 오그라든데. 네, 많이 힘드네요. 많이 힘들어요. 민망해요. 노력상을 네. 제가 박수를 그렇죠.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야, 이거를 사실 제가 노상국님이 수락관 노상국님이 이 인사말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 원고 준비가 아니라 인사말 준비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소문은 들었거든요. 네, 스트레스는 아니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급기야는 이런 무리수까지. 그러니까요. 무리했나요? 이럴 수가. 생각도 못했네요. 이번에. 괜찮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런. 4522님 노변짱, 서경님, 노상국님 크크크크 최고입니다. 윤현정님. 고맙습니다. 예, 괜찮은 반응들. 고생하셨어요. 노력상 확실하게 드리고요. 백마당 선생님은 이쯤 되면은 인사를. 네, 그냥 전 인사만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노상궁 백마당세 이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어원이냐. 그날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 노상국님이 수락관에 상 차리듯이 아침상 차리듯이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상궁이라고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수요일엔 라디오 재판장이 간다잖아요. 정말 이런 중의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중의적인 거. 하여튼 그래서 노상국 백마당에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 하여튼 저는 본의 아니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웃고 가는 거죠 뭐. 예, 심각한 뉴스들 많은 사이에서 두 분들 고생하셨고요. 지금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갑자기 정봉주 이름이 떠서 정봉주 전 의원한테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고 봤더니 SBS에서 단독 보도를 했군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이 보도한 A 여성 사이에 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1년 12월 23일 저녁 6시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다. 자신의 카드를 6시쯤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프레시안과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저희도 다 확인해봤습니다만 고소 취하가 사실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는 거는 그러면 호텔의 간 사실이 인정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사실상 그런 이유로 고소를 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이 진실 공방이 이제 호텔을 갔느냐 안 갔느냐 몇 시에 갔느냐 뭐 이게 문제였죠. 예. 그래서 당초에는 그 민국파 씨의 증언으로 대략 1시에서 2시 사이가 뭐 그 호텔에 들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봉주 의원이 사진 780장 있다. 그리고 또 뭐 언론을 통해서 뭐 공개를 해서 이제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피해 여성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죠. A씨가.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 당시에 사진을 또 확인해 보니 증거들을 여태 찾았는데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셀카를 찍은 사진과 그게 5시 5분, 5시 37분입니다. 호텔에서 셀카를 찍고 위치 기반 서비스에 기록이 돼 있는 그거를 증거로 낸 거죠. 네, 그래서 누굴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중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 그 여성은 사진이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한 번도 말한 적이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확실히 기억나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증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5시 몇 분 경에 거기서 호텔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 사진과 그 당시에 그 기록, 기다리는 중 시간 기록이 있다라는 거를 내놨고 5시 37분에 기다리는 중 뭐 그 관련돼 있었으면 정봉주 의원이 지금 카드 사용 내용이 그 오후 6시라면 6시래요. 시간이 딱 맞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오늘 입장 발표를 할 거라는 지금 보도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건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봉주 전 의원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언론사를 고소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제가 듣기로 이제 뭐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왔다. 신용카드. 이렇다고 하면 본인이 자기 카드 사용한 것을 자기가 전혀 모르고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일부러 한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저쪽에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피고소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언론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를 했는데 그 본인이 본인 카드 사용을 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형국이 바뀐다면 고소 취소했다고 해서 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뭐 전혀 지금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는 수사대로 가더라도 일단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은 경찰에서 고소가 안 들어와도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했더라도 형사 사건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카드 사용 내역을 지금까지 못 찾았다가 이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카드 사용 내역이 까맣게 나왔다. 이거는 생각 못했다가 그러면 이제 무고죄가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겠군요.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지금 찾아보니 그때 카드 내역이 나와서 취하한 건지 이제 그게 쟁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했고 호텔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나왔다. 오늘 입장 발표할 거라는 보도도 있고 이거는 약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리고요. 새로운 소식.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우리가 할 내용도 상당히 핫한 내용입니다. 정말 뜨거운 내용이어서 이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주제부터 외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요. 혐오 조장 사이트 일간베스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른바 일베. 일베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폐쇄해야 한다. 아니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유지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 백 변호사님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다면서 20만 명 넘었다면서요. 23만 명입니다. 벌써요? 국민청원에 23만 명인데요. 청와대에서 2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직접 답변을 내놓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문제인데 뭐 이건 사실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청와대가 폐쇄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국민청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상 청와대가 일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일정한 답변을 하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죠. 청와대가 답변 내놨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거다.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하긴 뭐한데 원론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불법성 여부를 이제 다른 기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이 상황입니다. 아니 뭐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또 일부는 일베가 도대체 뭐길래 폐쇄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이 일베 사이트가 뭔지 간략하게 노 변호사님. 일베라고 하는 건데 일간 베스트 게시물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그날 이제 하루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게시물 중에서 뭐 자기네들이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실질적으로는 유머 사이트예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머 사이트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성인 인증이 필요 없고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상하게도 이제 극우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유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컨대 예전에 뭐 일베 회원이 옛날에 이대에서 뭐 이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양년 위안부 팔아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켓 시위한 것도 사실은 있었었고요. 오프라인에서도요? 네네. 2013년 또 9월 달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사실은 목욕탕에서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하신 걸 보고서 그 손자가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자살 인증샷. 그래서 이제 자살 폐륜이네요. 완전 폐륜이라고 사실 볼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더 제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건 2012년 11월 달에 성기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1분 뒤 삭제, 노포 고자 인증 이런 식의 내용이긴 했는데 이거 그냥 방송에 내도 될지 모를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살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만 방송 다 부적합한 그렇습니다. 용어들을 써야 할 만큼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바로 여러분 일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일단 부적절한 표현이 많다라는 거는 뭐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심지어 제 욕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냥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개개 표현이 잘못된 거는 당연히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예.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거는 사실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저는 사이트 폐쇄로 가는 거는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트 전면 폐쇄까지는 법적으로 무리다. 백 변호사님, 백변 뭐 무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제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베 이름이만 올라가실 수도 노상국님. 네, 근데 어쨌든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모욕 같은 거 막 있잖아요. 홍어 말리는 등 이런 식으로 말하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식의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존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될 것이 있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폐쇄에서 저는 좀 약간 찬성입니다. 예. 개개의 글, 개별 글들 만 삭제하고 처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닫아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폐쇄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꼭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정확하게 두 변호사께 역할을 저희가 정해드린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하셔라. 준비하셔라. 이렇게 해서요. 소신과 안 맞아도 다 연구를 해오신 거라는 점. 항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한 10분 동안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논의를 해보죠. 먼저 백 변호사님. 아니 지금 저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네. 열어놓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글들이 이런 글이라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그 일베 사이트의 글들을 보면 이런 것과 상관없는 무관한 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정치 성향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그냥 그 안에서도 또 굉장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사이트 폐쇄까지 가는 경우는 설립 목적이 좀 이상한 경우예요. 설립 목적이 그래서 음란물을 게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 옛날에 뭐 소라넷이나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폐쇄가 되죠. 근데 이거는 설립 목적 자체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들을 올리라고 설립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이트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잘못된 표현은 당연히 응당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제가 예. 그 부분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거는 자칫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뭐 이런 무리가 있는 글들이 몇 개 올라오면 성향이 좀 안 맞는 이유로 저 사이트 폐쇄. 이 사이트도 폐쇄. 그게 가능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간베스트 일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싫어하지만 이거를 쉽게 폐쇄해버리기 시작하면 예. 앞으로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정치 성향이 안 맞는 사이트들을 폐쇄해야 되는 근거를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전 그래서 전체 폐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진보냐 보수냐 그렇죠. 양쪽에서 극단적인 것들이 나오면은 다 무조건 일단 폐쇄하고 보는 쪽으로 막 그렇죠. 서로 신고하고 이럴 수도 있다.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죠. 다양한 의견으로 그냥 네. 두고 심한 것들만 처벌하자. 그렇죠. 노 변호사님.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이트의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폐쇄한다 예. 이런 방침이 있어요. 70%가 넘으면 폐쇄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폐쇄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그 조국 그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지만 예. 이분 역시 예전에 민정수석 되기 전에도 예. 뭐 허위 사실 유포나 인종학살 부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처벌되는 표현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합헌적 제한은 가능하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경고나 삭제 조치가 먼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자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예, 예. 폐쇄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폐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 많이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다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놔뒀잖아요. 그 사이트를. 네. 근데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자율 정화를 하라고 지금까지 기회를 그럼요. 이렇게 줬는데도 네. 안 된다면 그건 폐쇄밖에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방통위에서 그런 기준을 왜 세워놨겠습니까? 단계를 일단 거치긴 거쳐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70%라고 얘기하셨죠. 예. 네, 그 기준 맞습니다. 맞는데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 수준이 70% 이상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따져봐야죠.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현실적으로 70%가 안 된다라고 대부분 이 일간 베스트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친 게시물들은 정말 빨리 이제 그 관리자가 삭제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일단 좀 더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대신에 이 관련자들을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 그게 아마 이 청취하신 분들 중에 이 일베를 혐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야 여긴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까 그것만 들어도 우리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 표현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이건 합법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한 분들이 아니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이것 자체를 논의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일 청와대에서는 일베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서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에서 불법 정보 비준과 해당 웹사이트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태조사.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26일 날 SNS에다가 뭘 올렸느냐 하면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 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포털 사이트 중에서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더니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의원 나경원 의원의 말이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보는 거는 뭐 이제 가치관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게시글이 과연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유해하냐 사회적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70% 기준에는 못 미친다 그랬거든요. 그건 확인은 안 됐던 거예요. 그건 이제부터 진상조사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70% 기준에 혹시 설사 안 되더라도 노 변호사님은 지금 그 질로 봤을 때 양이 아니라 질로 봤을 때 닫아야 된다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에 차별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서 심의위에 삭제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2013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1위, 2016년 한 번만 2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많고 사회 해악을 너무 많이 끼친다는 그러면은 겁니다. 그 퍼센트 70% 기준선을 좀 내려서라도 일베는 지금 닫아야 된다. 좀 확인해봐야 되지만. 변호사님.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맞죠.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가. 아마 그리고 갑자기 감정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려. 청취자분들도 많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건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럼에도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 쳐보면 아마 거기서 굉장히 많은 욕들이 지금 여기서 겁니다. 제일 감정적일 분은 사실 백 변호사님. 저는 심지어 확인해서 누군가가 캡처해서 보내서 고소라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뭘 가지고 뭐라 그래요 도대체? 저는 뭐 제가 말하는 것도 마음에 그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많아요. 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욱하실 만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 뭐 저도 이제 뭐 그거는 제가 문제 삼아서 그 개개별로 고소를 하는 거는 몰라도 저도 그 안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글들을 올리나.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냥 진짜 극우보수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싫은 건 맞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제대로 정해놓고 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혐오의 기준을 그럼 어디로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자의적이 된다. 고무줄이 된다.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잠깐 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재판정하는데 왜 속보가 이렇게 많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고 중국의 중앙TV가 확인을 했답니다. 북한도 확인을 한 건가요? 북한서도? 리설주가 동행했다네요. 확인을 했고 리설주가 부인인 리설주도 동행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우리 99.9% 확신했던 건데 공식 확인이 됐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재판정 의견 보겠습니다. 일베는 사회악입니다. 이정희님, 이화진님, 중2 딸아이 엄마인데요.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 여성 혐오 발언들 남발해서 애들이 일베에서 배워가지고 쓴대요. 일베 폐쇄 찬성합니다. 반면에 5025님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획일화된 사회는 싫어요. 다양성 차원에서 그냥 두자. 이준호님 일베의 일탈행위 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이트 자체를 없애버리면 결국
비슷한 다른 사이트가 생길 뿐이다. 또 생길 거다. 결국은 자정 능력만이 정답이다. 이런 문자 오는데. 아니죠. 폐쇄를 하는 걸 보여주어야 그런 식의 표현이 안 올라오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백 변호사님이 저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씹으로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아니, 지금 청취자 대부분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 앵커님은 약간 감정적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들도 그렇고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고 이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러한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서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라도 폐쇄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시범 케이스가 돼야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취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쇄하면 다르게 사이트를 또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버 해외로 돌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게 나올 거라면 그 안에서 자정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이트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성이 아주 강한 내용들이 정말 70% 넘을 정도가 되고 그런 사실들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폐쇄 여부를 논해야지 이걸 저는 죄송합니다. 감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건 일단 취소.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이 감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일베 사이트를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수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정말 저도 화나요. 화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조금 더 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지금 백 변호사님이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지만 청취자들의 의견은 오늘은 알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은 일베에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문제가 됐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일베 폐쇄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선 지금 시점에서 이 일베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93% 대 7%, 7대 93으로 일베 사이트는 폐쇄해야 된다 쪽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니까요. 저는 상관은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요. 수락관 요정님 이성적이세요? 요정이 됐습니까?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